예,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우리가 병을 이기려면 면역력이 좋아야 된다 그래요. 암이 많이 걸리는 것도 뭐가 약해서 그럴까요? 면역력 하면 사실은 좀 막연한데요. 우리 몸의 몸을 방어하는 면역 군인을 백혈구라 그래요. 군인이 뭘 가지고 싸우지요? 무기가 있어야 되겠죠. 백혈구는 뭘로 균을 죽일까요? 백혈구는 활성산소를 무기로 해서 균을 죽여요. 근데 우리가 활성산소라는 얘기를 들으면 좋다고 생각이 듭니까? 나쁘다고 생각이 됩니까? 활성산소가 세포를 산화해서 병이 걸리기 때문에 나쁘다고 생각이 들어요. 활성산소가 뭔가 하면은 옛날에 상처 날 때 소독하는 과산화수소 알죠? 거품 나는 거. 그게 활성산소입니다. 우리가 소변 볼 때도 뭐가 나오죠? 그게 뭘까요? 그게 과산화수소예요. 활성산소예요. 우리가 콩팥, 요도, 방광 이런 것들을 살균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계속 활성산소를 만들어서 살균을 하는데 단 것을 많이 먹으면 균이 많이 번식할 우려가 있어서 활성산소가 훨씬 많이 만들어져서 거품이 많이 나와요. 자, 연세대학교 연구진들이 왜 항생제를 쓰면은 내성이 생기고 면역 기능이 없을까에 대해서 이제 밝힌 내용을 보면요. 항생제 독성으로 장의 미생물이 대부분 죽는데 이 카탈라자라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대장균은 수가 엄청나게 증가한대요. 그러면서 이 카탈라제 효소를 대량으로 이제 만들게 돼요. 근데 이 카탈라제가 뭘 없애는가 하면 활성산소를 다 없애버려요. 그럼 활성산소가 없으면 몸 안에 뭐가 많이 번식할까요? 균이 많이 번식해서 우리가 이제 염증에 시달리게 되는데요. 특히 활성산소는 콜레라균과 싸우는데 아주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답니다. 자, 그리고 보면 모든 물질이 이제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활성산소가 너무 없어도 안 되고 너무 많아도 문제고. 이번에 우리 잘 알다시피 가습기 살균제 계속 난리지어 떠들고 있고 이 폐가 섬유처럼 되는데요. 그 가스를 호흡하게 되면 이게 폐가 그냥 굳어버려요. 심장도 문제고 기관지도 문제고. 자, 이런 이제 독성 물질을 만든 회사나 개인에 대해서 국가가 처벌을 합니까? 회사 처벌해요. 근데 사실은 이거보다 더 독한 물질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간성 혼수라는 거 아세요? 간에서는 이게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단백질이 소화될 때 이제 암모니아가 이렇게 발생이 돼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간에서 요소로 바꿔가지고 우리가 비료줄 때 요소 비료 주잖아요. 요소로 바꾸어가지고 이제 소변으로 빼줘야 되는데
그 역할이 안 돼버려요. 그래서 이 암모니아가 해독이 안 되면 이게 혈액 속에 들어가면요. 신경계에 문제가 와버려요. 성격이 변한다든지 계산 능력이 떨어지고 판단 능력 저하 아니면 인지 능력이 전혀 없어서 누구하고 대화한지도 모르게까지 가요. 근데 이제 이런 암모니아 가스는 주로 단백질이 분해될 때 나옵니다. 단백질이 소화될 때가 아니고 분해될 때. 왜? 단백질 소화 기능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 요즘 보면 자살하는 사람들이 차 안에다 뭐 피웁니까? 번개탄 피우고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죽어요. 혹시 여러분 자가양조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자가양조 증후군은 이 장내에 있는 효모균들이 아주 제대로 틀을 잡고 먹은 음식을 갖다가 발효를 시켜가지고 술을 만들어요. 근데 이제 그 조사를 해보면 어느 정도인가 하면 위스키 4잔 마신 정도. 그래서 항상 알딸딸하게 술이 취해가지고 이렇게 해롱해롱합니다. 쉬운 예로 우리가 이스트 넣은 빵을 갓 구운 빵을 먹고 음주 측정을 하면 걸려요. 이스트균이 음식을 발효해서 이산화탄소하고 알코올을 만들 때 음주 측정에 걸립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뭔가 하면 지금 우리가 뭐 일산화탄소 문제, 그 다음에 가습기 살균제 문제, 이런 이제 유독 가스가 외부에서만 들어온다고 생각했는데 어디에서도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이 소화기관에서 만들어져요. 하루에 보통 한 2리터 정도 가스가 만들어진다면 적은 양이 아니겠지, 그죠? 근데 이런 가스를 우리가 어떻게 좀 안 생기게 하면 좋겠지, 그죠? 외국에서는 실제로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가스가 많이 생기는 음식을 먹고 방귀를 뀌어서 거기다가 뭐를 붙여요? 불을 붙여가지고 누가 불이 더 세게 나오는가 하는 대회도 있어요. 참 대단한 사람들이지, 그죠? 그 TV에도 그게 자주 나오잖아요. 엉덩이에 막 불꽃이 확확 나오잖아요. 메탄가스를 만드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외부적으로 이 환경 오염이 병의 가장 큰 원인이다 이러는데 사실은 내부적 환경 오염이 더 심각하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장에서 가스가 찬다면은 그것은 곧 심각한 병의 기초를 놓는 것이다. 생략적으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음식의 특정한 배합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곧 알게 될 것이다. 미래를 바라보고. 음식의 특정한 배합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곧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합당한 식품 배합에 관한 지식은 큰 가치가 있으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 요양원에서 음식을 만든다든지 환자가 내가 무엇을 먹어야 회복이 될까 알려고 하면은 반드시 이 음식물의 배합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돼요. 누가 뭐가 좋다는 걸 먹어가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소화기관에서 불협화음을 일으키지 않는 음식. 그래서 합당한 식품 배합에 관한 지식은 큰 가치가 있으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 생리학자들이 이 정도 말할 정도면 이 내부적 환경 오염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말하잖아요. 이런 이 부패 독소가 장의 점막을 자극하게 되면 용종이 생기고 선종이 생기고 이 장은 폐와 연관이 돼서 폐암이 많이 오게 되고요. 여러분 위암도 얘기 들어보고 대장암도 얘기 들어봐요. 근데 소장암 얘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요즘은 소장암이 생겨요. 왜 그럴까요? 소장에는 균이 거의 안 삽니다. 대장의 10,000분의 1 수준인데 이제는 얼마나 잡다한 게 들어갔는지 소장에도 균이 생겨서 뭐까지 생겨버려요. 이제는 소장암까지도 생긴다면 이제는 갈 때까지 가본 상황이다. 그래서 음식 배합을 잘못함으로 장애가 생기며 그 다음에 발효가 시작되고 발효가 되면 뭐가 생깁니까? 가스가 생기고 피가 불결해지며 두뇌가 혼란된다. 연탄 가스 취하면 혼란되듯이. 자, 우리가 엄마가 아이를 임신했을 때 탯줄을 통해서 아이가 주는 노폐물에 취해서도 엄마가 정신이 혼란스러운 거랑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식품 배합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지 훌륭한 판단을 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그러면 이게 어떤 걸 먹어야 될까? 상당히 궁금한데요. 우리가 음식을 씹는 입에 침은 알칼리입니다. 알칼리 성분이에요. 위는 산성이에요. 장은 소장은 알칼리예요. 대장은 산성이에요. 그게 알칼리, 산성, 알칼리, 산성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뭐 물 마시고 그 다음에 과일 먹고 그 다음에 견과류 먹고 그 다음에 곡식 먹고 이게 시간차 이제 공격을 해라. 또 과일과 채소를 또 따로 먹어야 된다.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을 이제 제시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질소가 많은 음식은 부패한다. 예전에 이 땅에서 비료를 안 준 채소들은 이렇게 뽑아서 수확을 해놓으면요. 이게 말라서 들어가지 절대로 잘 안 썩어요. 근데 탭이나 비료를 많이 준 채소는 어떻습니까? 금방 무르고 썩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질소가 들지 않는 채소를 먹는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질소를 그럼 어떻게 해서 제거할 수 있을까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방법이 뭔가 하면은 이것을 삶으면은 질소가 반 이상 줄고 말려서 건조된 채소는 질소가 소실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간단히 얘기하면 소화기관이 약한 사람, 가급적이면 어떤 채소가 제일 좋을까요? 예, 묵나물 말린 채소들을 좀 먹는 것이 이제 제일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이 많은 음식. 지방이 많은 음식은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자, 단백질도 그런 경우죠, 그죠?
음식 배합을 잘못하면 장애가 생기며 발효가 시작되고 피가 불결해지며 두뇌가 혼란해진다 이랬는데 이런 내용도 있어요. 과식하는 습관과 또한 한 끼에 너무 여러 가지의 음식을 먹는 습관은 빈번히 소화불량을 일으킨다. 이리하여 섬세한 소화기관에 심한 손상이 일어난다. 위장이 거부해도 소용이 없고 원인과 결과를 추리하도록 두뇌에 호소해봐도 소용이 없다. 지나치게 먹은 음식과 또는 잘못된 배합이 그러한 손상을 끼치는 일을 한다. 불쾌한 예감이 경고를 바래도 효과를 보지 못한다. 고통이 그 결과이다. 질병이 건강을 대신한다. 이 음식이 썩는 것이 건강을 대신하는 질병이다. 심지어 어떤 표현까지 하고 있는가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음식을 급히 먹는다. 그런데 그것은 위장에 전쟁을 일으키며 뭐를 일으켜요? 전쟁을 일으키며 그리하여 두뇌는 혼란스럽게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손님이 왔을 때 여러분 대접할 때 두세 가지 간단히 합니까?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합니까? 네. 이게 사실 심각한 문제예요. 그죠? 또 식당을 하는 입장에서도 항상 갈등입니다. 이 손님들의 생각의 요구는 어떻게 맛있는 여러 가지 음식을 좀 다양하게 많이 먹을 수 있을까가 핵심이에요. 근데 주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더 단순하게 줄 수 있을까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차려놓은 모든 음식을 맛보는 것보다는 우리에게 맞는 것을 먹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근데 우리가 이 내시경을 이렇게 카메라를 딱 대고 위장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볼 수 있다면 그렇게 안 먹을 텐데 위장에는 옆으로 볼 수 있는 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게 문제라.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이 원인에서 결과를 추리해야 돼요. 그 원인에서 결과가 뭐냐면 그 좀 뭐한 말이지만은 똥이 사실은 표준어입니다. 근데 듣기에는 좀 저속해 보이죠. 그래서 권정생 선생님이 쓴 강아지 똥이죠. 이 똥은 싸러 가지만 대변은 보러 가요. 우리가 대변 봤니? 원인에서 결과를 추리하는 거예요. 대변 봤니? 이 말을 우리는 당연히 싼다는 개념인데 대변 봤니? 텔레비전 봤니? 같은 말일까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본 변을 조사해 보면 음식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점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 변은 항상 황금색을 띠어야 되겠죠. 그죠? 황금색을 띠고 뭐 채소를 많이 먹어서 좀 갈색은 날 수 있지만 주로 황금색을 띠고 가스가 없고 그 다음엔요. 이렇게 주물러도 독한 냄새가 안 나야겠죠. 근데 각종 양념, 조미료, 그 다음에 당분, 그 다음에 질소가 많은 이런 음식들을 먹고 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곧바로
이제 변화가 생기는데요. 대부분은 여러 가지 음식을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음식을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가습기 살균제 사건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요즘은 공기의 환경오염 문제 또 유해 가스로 인해서 우리가 병이 든다 이러는데 사실은 외부에서 오는 어떤 환경오염보다는 내부적으로 음식이 부패돼서 오는 독성물질로 인해서 피가 오염되는 확률이 훨씬 더 크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사람들이 이 건강이 안 좋으면 어디에 가는가 하면은 시골로 가고 좋은 환경 가운데서 열심히 살아요. 만일 그렇다면은 좋은 환경 가운데 사는 사람은 아파야 될까요? 안 아파야 될까요? 네, 외부적 환경은 너무 멋있고 좋은데 내부적 환경은 아예 도시의 그냥 하수구창처럼 오염이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볼 수 있는가 하면 우리가 그 해양 캠프 건물 4층에서 이렇게 앞집에 그 펜션을 보면요. 밤늦게까지 거기서 뭘 합니까? 막 고기 굽고 먹고 하면 그게 밤새도록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정말 공기 좋은 바닷가에 왔는데 외부적 환경 오염보다는 뭐가 더 많아요? 내부적 환경 오염이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독성 물질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분 혹시 말이죠. 된장 담글 때 우리 뭐 어릴 때 보면은 간장을 갖다 이렇게 된장을 메주를 넣고 소금물을 부어서 이게 우러날 때 거기다가 뭐 넣는 거 보셨어요? 숯덩이를 다 넣어요. 숯덩이를 왜 넣을까요? 숯은요 흡착력이 가장 강합니다. 모든 독성 물질을 어떻게 해요? 흡착해요. 여러분 혹시 냉장고 안에 숯덩어리를 한번 열어보세요. 그럼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낮에 그 숯에서 온갖 시궁창 냄새가 다 나요. 위에 독성 물질을 다 흡착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제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스트레스 받고 긴장이 돼서 소화액이 안 나와도 또 이게 부패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 내부적인 이 환경을 맞춘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아직까지 외부적인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지 생리학적으로 어떻게 소화기관에서 음식이 부패되지 않게 하는가에 대해서는 연구를 거의 안 한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탄소 성분을 계속 먹을 수 있을까? 탄소를 계속 먹을 수 있을까? 곡식을 볶으면 뭐가 될까요? 섬유질이 뭐로 바뀔까요? 탄소로 바뀌어요. 자, 독일 사람들이 고기를 많이 먹을까요? 한국 사람들이 고기를 많이 먹을까요? 독일 사람들이 암이 많을까요? 한국 사람이 더 많을까요? 독일 사람들은 말입니다. 고기를 많이 먹어서 체격이 참 커요. 근데 그 사람들의 주식은 고기 외에 꼭 같이 먹는 게 있어요. 즈와이빅이라는 아주 바싹 구운 빵입니다. 바싹 구운 빵은 섬유질이 다 뭘로 바뀔까요? 탄소로 바뀌어요. 우리는 빵을 사면 속에 하얀 부분을 뜯어 먹는데 이 사람들은 겉에 노릇노릇하게 탄 부분을 먹어요. 그 사람들은 속이 불편하거나 하면
아예 빵을 수처럼 만들어서 마셔요. 자, 우리가 간장 담글 때 숯 넣는 거나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이 구운 빵을 많이 먹는 거나 같은 논리일까요? 네, 같은 원리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 정도 고기는 안 먹지만은 구운 걸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안 좋아. 젖은 밥 문화예요. 그러니까 탄소를 집어넣을 때가 별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떡을 먹어도 찐떡이고 말랑말랑한 떡이지 구운 떡을 잘 안 먹어요. 그래서 기억할 거는 우리 몸의 소화기관에 필요한 것이 섬유질이 아니고 뭐다? 탄소다. 하나님이 섬유질을 많이 현미에 넣어놨기 때문에 섬유질을 먹으라고 준 것이 아니고 생리학적으로 풀어보면은 탄소가 필요한데 섬유질이 태워질 때 뭐로 바뀌어요? 탄소가 되기 때문에 섬유질을 많이 넣었다. 그래서 우리가 떡을 좀 구워 먹을 때도 겉부분이 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좀 노릇노릇하게 좀 굽혀지면 좋겠고, 빵을 먹을 때도 좀 노릇노릇하게 구워지면 좋겠고. 자, 아예 노릇노릇하게 잘 볶은 음식이 성경에는 볶은 곡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음식을 먹어가지고 막 밥을 먹고 잡탕을 먹어서 배가 부르고 가스가 찰 때 도저히 아무것도 들어갈 수 없을 때 볶은 곡식을 천천히 한 컵 먹고 나면 배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푹 꺼져버려요. 왜 그럴까요? 볶은 곡식 속의 탄소 수치, 장내 가스를 다 어떻게 해요? 흡착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래요. 그거 꼭 한 봉지씩 매일 먹어가지고 우리 매상 올려달라 그런 얘기는 안 해요.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 먹게 해요? 종이컵 한 컵 정도만 끼마다 좀 먹어다오. 그러면 이 장내 환경 오염의 주범인 여러 가지 유독 물질들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흡착해서 독성 물질이 내 몸을 손상되지 않도록 막아준다. 참 중요하지, 그죠? 이 장에서 음식이 부패될 때 나오는 것이 페놀, 인돌, 아민, 포름알데히드, 암모니아 이런 발암 물질과 독소들이 세포를 노화시킬 뿐만 아니라 각종 질병의 원흉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미국 가보면 저 우리 자매님이 이제 카나다에서 오신데 카나다도 그러겠지만 이 고기나 이런 거는 부패가 참 많이 됩니다. 그래서 장이 이 동양인보다 서양인들이 좀 짧아요. 빨리 빼내야 되니까. 생리적으로 구조가 그래 조금 바뀌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다가 재치기를 하면 excuse me, 죄송합니다. 근데 방구는 아무리 껴도 죄송합니다 하지라. 왜 그럴까요? 다 똑같이 가스 나오는 걸 먹었기 때문에 그는 막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장내 가스가 얼마나 유독한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는 이 서울 대도시의 환경 오염보다도 더 많은 오염이 장내 가스의 오염. 근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방법은 없어요. 안 먹고 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최선의 식품으로 뭐를 주셨다? 볶은 곡식을 주셨다. 이거요 잘 만들어 가지고 1년에 한 번 잘 가족이 혼합해서 만들면 쌀 몇 가마니 한 번에 만들어 놓으면 1년 보관해도 안 상해요. 여러분, 간장, 된장 1년에 몇 번 만들어요? 곡식도 1년 한 번만 잘 만들어 놔도 얼마간 보존이 돼요? 1년간 보존이 돼요. 근데 주의할 거는 10년도 가요. 근데 이제 한 가정이 이걸 듣고는
쌀을 한 5가마니를 사가지고 열심히 쪄서 말려서 볶았는데 만든 결과 다 돌덩어리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갈아가지고 이제 죽서 먹느라고 이제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잘 만들 수 있을 때 그건 좀 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당신 때문이라고 해요. 당신 때문에 또 환경이 오염이 되기 때문에 사회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내 탓이요. 이 소화기관을 우리는 입에다가 파수꾼을 세워야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파수꾼이 뭐 하는 건지 알죠? 보초입니다. 보초. 오죽하면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잠언에 보면 네가 만일 탐식자거든 목에다 칼을 두라. 탐식자거든 목에다 뭘 두라고요? 칼을 주다. 이것이 들어가서 썩을 때 그 독성이 네 육체와 정신과 영혼을 완전히 집어삼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요, 우리 어머니도 가면 얘야 많이 좀 먹어라. 가끔 있다가 저 부모님 만나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많이 먹어라. 그 다음에 이것저것 많이 해주는 거. 그래서 엄마가 아이에게 저녁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을 잘 차려주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친절을 베푸는 것이다. 맞을까요? 혹시 부인이 말해요.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을 밤낮 없이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잘 차려서 이것저것 많이 주면은 뭘 해봐야 될까요? 의심을 해봐야 돼요. 흥신소 의뢰를 해봐야 돼요. 그럼 뭔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음식이 위에서 소화되지 않는 사람은 거의 빈번히 까다로운 성질을 가진 사람들이다. 모든 것이 그들에게 반대되는 것 같이 보인다. 계속 부정적이고 막 이상한 쪽으로 가는 사람은 거의 소화기관의 문제다. 그러므로 그들은 까다롭고 초조해지는 경향이 있다. 우리 가운데 평화스러움을 원한다면 우리는 평안한 위장을 가지기 위하여 지금보다 더 많은 생각을 기울여야 한다. 그 다음에요. 이 음식의 부패를 막는 가장 강력한 살균제는 침입니다. 침.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그래서 음식에서 나오는 유익은 양에 있지 않고 입안에 머무르는 시간의 길이에 있다. 그래서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음식에 설탕을 지나치게 많이 사용한다. 과자, 단푸딩, 젤리, 잼 이런 것들이 우유, 계란, 설탕 이런 것들이 되게 소화 불량의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 식구들이 곡식을 넘어가지고 우리 먹는 거나 제대로 만들지 모르겠네 앞으로. 그래서 이 엘렌 G 화이트의 책을 쭉 찾아봐도 이 장내 부패와 반려와 가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했는데 오늘날 이제 이 소화기관에서 발생되는 이 가스들을 조사해 볼 때 이것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질소가 들어가가지고 아질산염으로 바뀌어서 장내에서 발생되는 아민과 결합이 되면 한 500여 종의 화학 물질이 만들어지는데요. 그 중에 95%가 간 독성 세포 돌연변이 암을 일으킨대. 여러분, 공기 좋은 데가 살기보다는
장내 공기가 신선하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장에 산소가 부족하고 나쁜 균이 많이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냄새가 나게 만들어 놨다. 좋은 냄새가 아니고 어떤 냄새요? 나쁜 냄새요. 그 다음에 이런 독성 물질이 너무 많이 생기면 이게 우리가 먹은 음식 중에서 물은 대장에서 제일 마지막에 흡수되는데 수분을 흡수할 때 이 독성이 너무 많으면 내가 죽으니까 장에서 수분을 흡수하는 문을 닫아버려요. 그래서 항상 나는 묽은 변을 많이 본다. 그러면 뭐가 많은 사람일까요? 독성이 많은 사람. 우리 몸의 설계도는 하나님 손에 쥐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설계도를 변경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치유의 가장 그 핵심적인 중심에는 피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는데 그 피를 오염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음식에 불협화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장내에서 부패 독소가 생기지 않도록 절제를 잘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좀 신경을 써주면 좋겠죠, 그지요?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가족들이 온다, 누가 오더라도 너무 많은 음식, 너무 여러 가지 차리지 않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새치 혀의 만족보다는 우리의 생명되는 몸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개혁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선물인 이 건강한 생명을 올바로 보존할 수 있도록 지혜와 분별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로를 채우시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바 건강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